안녕하세요. 혹시 자금도 성적순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사실 대학교 입시할 때만 성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책자금이나 대출을 진행할 때도 그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걸 모르고 단순히 대출을 많이 받고 싶다, 그냥 저금리를 받고 싶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대학교도 스카이가 있고 그 밑에 뭐 인서울권이 있고 뭐 지방대가 있는 것처럼 자금도 그런 식으로 격차가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자금들은 금리도 가장 저렴하고 국가에서 직접 빌려주는 뭐 중진공, 소진공의 자금이겠죠. 그 밑에는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처럼 조금 더 금리는 높지만 맞는 액수를 해주는 자금일 테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자금마다 격차가 있고 경쟁률이 있고 그리고 각 기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점수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잘 모르시고서 이 정책자금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오해와 실수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정책자금에 대한 명확한 점수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책자금 컨설팅을 이용해야 될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자금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가장 또 중요한 게 중소기업은 대표자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그 신용 점수, 그 대표님의 그 경력, 학력, 그리고 대표님의 경영 능력 그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그 심사위원이 그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표님 외에도 경영진을 보겠죠. 그 경영진의 그 능력 그리고 경영진과 대표님의 그런 팀워크까지도 보죠. 그러면 또 그 이외에 뭘 볼까요? 바로 그 회사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산업 평균보다 높은지 안 높은지 그런 것들도 보고요. 그리고 보유 기술의 차별성, 예를 들어서 뭐 특허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독창적인 기술인지, 그리고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그 브랜드를 갖고 있고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인지를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계속 돈을 잘 벌어야지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더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테니까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뭐 대표자 점수, 신용 점수, 그 다음에 재무제표 점수, 그 다음에 기술 점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또 있냐? 뭐 마케팅 능력. 그리고 현재로서 어떻게 그런 마케팅이 되어 있고 브랜드 위치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제품 자체가 생활 필수품인가? 한마디로 경기를 좀 덜 타서 만약에 지금 경기가 힘든 시기가 와도 사업이 꾸준히 잘 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다 봅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로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사실 그 사람이 지금 뭐 한 달에 뭐 월 2천을 벌었다고 쳐도 다음 달엔 돈을 계속 못 벌 사람이라면은 그분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할까요? 그것처럼 국가기관도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사람의 그 미래까지 예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수화시켜 놓았고 그리고 이런 점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또 준비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가점을 만들어 놓는 것이겠죠. 괜히 뭐 이노비즈, 메인비즈, 그 다음에 뭐 벤처, 특허 그런 것들 또 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과 그 미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화된 지표가 그것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시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요. 입시 컨설팅이 어떤 학생의 점수가 터무니없는데 예를 들어서 거의 뭐 인서울이 어려운 점수인데 막 서울대를 가게 컨설팅을 하나요? 그러지 않죠.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입시 제도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하고 그 학생의 강점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과목의 점수를 쌓고 수행평가 점수나 그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점수 같은 것들을 잘 챙겨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걸 더 발전시켜서 그 입시 제도에 맞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잖아요. 정치자금 컨설팅도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그냥 단순하게 흔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너는 어떤 학교 갈 수 있어. 그리고 어떤 학교를 한번 해보자. 그냥 그런 정도의 학교 원서를 대신 써주는 수준이 돼가지고서는 입시 컨설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책자금 컨설팅이 그런데 요즘에는 단순하게 그냥 경로 그리고 어떤 자금을 할 수 있다 그거를 알려주는데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이 체질을 바꿔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요 저는 컨설팅을 하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누군가 정책자금 컨설팅을 한다면서 사실 이미 대표님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건데 다만 어디에다 신청해야 되는지 몰랐던 그 정보 하나만을 가지고서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사실 그게 브로커로 흐르기 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정말 제대로 대표님께서 우리 기업을 제대로 준비하고 세팅하고 체질을 바꿔서 우리가 정책자금을 받으려고 하면요. 절대 매출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매출만 신경 써서 하시지 마시고요. 매출이 정말 매출 2배 차이 나고 고용 인원도 2배 차이 나는데 같은 지역에 같은 중진공에 업체를 넣었는데요. 매출이 더 많았던 업체가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요. 매출이 더 적었지만 그 업체는 흔히 말해서 영업이익률이 괜찮았고 그리고 거기는 또 뭐 수출 가점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연구소 가점 그리고 각종 다른 인증들에 대한 가점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서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매출은 훨씬 떨어졌지만 자금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정책 자금 기관 아니야 대출 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단순하게 매출 규모가 큰 것만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우리가 사실 아무리 매출이 좋아도 뭐예요? 결국 이익을 남겨야 되고 그 이익으로 돈을 갚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잘 정리하고 그거를 포트폴리오화 시키고 체질을 만들어서 정책 자금이나 대출을 신청하신다면요. 그런 기업이 훨씬 더 앞으로도 사업 자금을 융통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흔히 말해서 얼마큼 규모가 크냐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영상이 정책 자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없애고 그리고 정말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샛길로 가지 않고 정도로 걸어가면서 정책 자금을 꾸준히 잘 받을 수 있는 힌트가 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조 팀장이었습니다.